18회 송영진 방송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난 1박 2일 동안 이 서울 도심을 점검한 민노총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건설노조가 지난 2일 서울역, 광화문, 그리고 세종대로 또 서울시청 이런 도심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이후에 해산 명령을 경찰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에 불응하고 1박 2일 노숙 집회까지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망가뜨린 이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이 무법천지의 이 불법 집회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은 그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민노총 건설노조가 이 벌인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로 시민들이 이제 큰 불편을 겪었을 겁니다. 서울 도심이 그야말로 무법의 도시 같았습니다. 민노총에 의해서 사실 이 민노총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민노총에 의해서 서울 도심이 점검을 당했는데 저는 민노총이라는 말보다 적에 의해서 서울이 점령당했던 이런 점령당한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만 그런 건가요? 자,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 많은 시민들이 이 불편과 아울러 심정적으로도 많은 심적 어떤 고통도 겪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회가 퇴근 시간대까지 이어지면서 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또 이날과 다음날 조합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또 동숭동 서울대 방향 등으로 행진하면서 출근길 혼잡이 도심 전체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 조합원들은 16일 밤 인도 등을 차지하고 또 노숙도 했습니다. 일부는 술판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들이 밤새 먹고 버린 음식과 이 매트 등으로 새벽에는 쓰레기가 이 곳곳에 쌓여서 1.5m의 그 산을 이루었습니다. 횡단보도에까지 술병이 떨어져 있고 출근길 차량들이 피해가느라 이 급정지를 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집회는 누구를 위한 집회입니까? 이 경찰이 설치한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이 노상 방뇨를 하는 이들 때문에 아침에 출근꾼 시민들은 이 지린내가 코를 찌르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만취한 모습으로 인도에 누워 자는 조합원도 있었고 지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은 가장 아닙니까? 또 아이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무슨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당신들의 나라입니까? 경찰은 이 16일 퇴근길 혼잡을 이유로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근데 건설노조는 강행을 했어요.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국기를 흔드는 행위는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이 건설노조는 강원지부 소속 간부 양모 씨가 건설 현장 비리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 정부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게 정부에 있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민주를 위한 노총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불법에 항거를 해야지 왜 자살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 민노총, 현 민노총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문재인 때 자살하는 사람은 그러면 문재인 잘못입니까? 문재인 정부 잘못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이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한 이 안타까운 사람을 당신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정쟁놀이로 당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물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는 겁니까? 민노총의 주장에 당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출근길 시민을 피해 집회를 가졌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이 원성 분노는 사지 않았겠죠. 또 국민들이 참았을지도 몰라요. 뭐 듣도 보도 못한 1박 2일 집회로 도심을 무법점지로 만들어서 일상을 방해하니까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거 김정은의 지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간첩 공작원들이 우리 민노총 간부들에게 지금 간첩 혐의로 4명이나 지금 재판을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첩 공작원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집회에서 그대로 그들의 구호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서울 도심을 이렇게 무법점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일상을 당신들이 뭔데 파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찰이 해산을 촉구했는데 해산도 하지도 않았지만은 경찰들은 이것을 만약에 해산을 하지 않으면은 강제라도 진압을 해서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노조는 지난 3월에도 도심 곳곳 이 세 곳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각각 행진 후에 숭례문 앞에 집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아예 차가 40분, 50분 동안 서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아. 이번에는 이틀에 걸쳐서 출퇴근 시간 혼잡을 노린 이 노숙 집회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더 심각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행 연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 서울 도심을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법전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시험해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노총이 불법 이 집회를 자행할 때마다 엄정 대처, 선언적 엄정 대처 천명했지만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오히려 민노총의 이런 집회 이런 것 자체를.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한심합니다.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넘었는데 경찰의 집회에 대응하는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찰은 이 무법적인 불법에 강력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이 경찰 간부들도요,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서울청장도 마찬가지고 각 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무사한 일, 그러다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선으로 이 보신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에 불법을 과감히 퇴치한다고 하면서 이에 반발의 도심으로 뛰쳐나와 이러한 무법천지 이런 것들, 불법을 벌이는 불법적인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늘 예상하는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이 민노총의 일상 파괴를 언제까지 이 시민들이 인내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네? 경찰은 도대체 그냥 이 집회 대응하는 게 보수들한테만 강력하게 대응을 해.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지났는데 경찰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민노총에 왜 이렇게 굴종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두렵습니까 민노총이? 한 줌밖에 안 되는 민노총이 그렇게 들어오냐고요. 불법을 저지르면은 그거는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이 저지르지 않도록 진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는요. 국기를 문란하는 행위예요. 국기를 흔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윤석열 정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 현장에 불법을 과감히 퇴치한다고 하면서 이에 반발해가지고 도심으로 뛰쳐나온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불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노동개혁 할 수 있겠어요? 교육개혁은 언제 합니까? 시민연금개혁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리 이 자유파 국민들도 일단은 대한민국이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연금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민노총에 시민들도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고소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돼요. 이러한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그런 나라가 돌아와야 대한민국이 이 정상화로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홍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